자, 1058번. 프린트 1058번 보자. 제빵사 문제지. 응? 자, 두 제빵사 A하고 B가 5분 동안 만든 도넛을 만들면 A가 B보다 25개를 더 만든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25개 더 만드니까 1분 동안 몇 개 더 만드는 거예요? 5개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만들면 돼요. 그치? 자, 5분 동안 25개를 더 만듦으로, 그치? 1분 동안 몇 개? 6개가? 5개가. 5개를 더 만들다.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어? 적게 만든 놈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B가 1분 동안 몇 개? X개의 도넛이가 만들어야지. 도넛을 만든 하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A가 자동으로 해주면 되지. 그러면 A가 1분 동안 몇 개 만들게 돼? 5개 더 만드니까 X 플러스 5개. 이제 를 만든다. 뭐 이게 포인트겠지, 그죠?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몇 분 동안 만들었어? A가 30분 동안 만들었으니까 A가 만든 개수, 그지? A가 30분 동안 만든 개수가 B가 40분 동안 만든 개수의 몇 배? 2배. 이 모로라고 잡으면 될 거고, 그럼 30분 동안 A가 만든 개수는 30에다가 X 플러스 5 곱하면 되겠지. 1분에 X 플러스 5개 만들었으니까, 그죠? 30분 동안 이만큼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40분 동안 만들었으니까 40X겠지, 그죠? 근데 40X에 몇 배라고 했어? 2배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씩 세우면 돼. 이해했어? 요 약분 시키면 되고, 그러면 얘가 얼마 돼? 3x 플러스 15는 얼마? 8x 되는 거니까 5x는 15니까 x는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애는 1분에 몇 개 만든다? 3개를 만드는구나 라고 알면 되겠지. 따라서 B는 1번에는 답 뭐겠어? 1번에는 답이 5분 동안 만든 개수니까 15개라고 쓰면 되겠고, 2번에는 뭐야? A하고 B가 1시간 동안 만든 개수니까 A는 뭔데? 1시간에 60분 동안 1분에 몇 개 만드는 거야? 지금 3개였으니까 8개 만들잖아. 그죠? 8개 만들고 더하기 60분에 3개 만드는 거니까 계산하면은 68, 48 410 플러스 368 되니까 얘가 660개가 된다는 말이야. 이해됨? 어때? 아주 쉽잖아. 네. 그 다음에 거기 자르는 거 있잖아. 1065. 응? 지금 이 Z를 자르는 거잖아. 그지? 잘랐을 때 한 개의 직선을 그으면 Z가 몇 조각 돼? 4조각 된다 이거니까. 자, 한 개로 자를 때 한 개. 한 개로 자르니까 몇 개? 4조각 된다고. 4조각. 칼로리 자르면 하나, 둘, 셋, 4조각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개로 자르자. 2개로 자르니까 몇 조각 돼? 2개로 자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조각 된다.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조각 된다.
3개 자르면 10조각 변. 몇 개씩 늘어나? 그죠? 그러면 Z에 X개의 직선을 그으면 61조각이 된다 하죠. 61조각이 된다고 하죠. 오케이? X개 직선 그으면 61조각이 된다. 알겠? 그러면 몇 개로 만들면 되겠어? 몇 개씩 늘어나? 3개 지나갔으니까 뭐의 배수 관련이야? 4의 배수 관련. 쌤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줬잖아. 3x 만들고 그 다음 뭐야? 여기 1일 때 x가 1일 때 몇 조각 돼야 돼? x가 1일 때 몇 조각 돼야 돼? 4조각 돼야 되잖아.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4 되려면 여기다가 뭐 더해줘야 돼? 플러스 1 해주면 되잖아. 확인. 2 넣었을 때 이거 되지? 3 넣었을 때 10개 되지? 맞다고. 이해했어?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61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x는 20이겠네. 직선 20개 껴야 돼. 이게 잘 모르겠으면 저 20개까지 꺼봐. 그자? 그럼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다, 그냥. 진짜 안 된다, 알겠나? 망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념편 17번이었나? 17번 가로의 길이가 12m, 세로의 길이가 10m인 사각형 모양의 원단의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십자 모양의 길을 그죠? 내었더니 어떻게 돼? 화단의 넓이가 얼마나 됐어? 그 처음 넓이의 60%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단의 넓이가 60%가 됐으니까 그때 x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 그죠? 근데 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여기가 이제 3m고 그치? 여기가 이제 xm야. 그리고 여기가 12m고 얘가 이제 10m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봐봐. 얘 더했는 거에 넓이가 처음 넓이의 60%가 된다.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넓이 찾고 이 넓이 찾고 이 넓이 찾고 이 넓이 찾아서 더한 다음에 전체 넓이 곱하기 100분의 60 한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지.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있지? 얘를 좀 밀어. 얘도 이쪽으로 밀어. 그리고 밑에 있는 걸 다 밀어.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렸어. 붙였지. 그죠?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붙였지. 얘도, 잠깐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붙였지. 얘도 이렇게 붙였지.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직사각형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됨? 한 개 직사각형이 된다고. 싹 밀어버리고. 아니, 넓이 따로 구해라, 한 방에 구하나,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비어있는, 원래 여기가 3m 있었잖아. 그럼 비어있는 게 어디겠노? 여기가 3m 되겠지. 맞나? 근데 원래 여기가 x 돼 있으니까 여기가 언제 xm 돼 있겠지. 이해되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빠체 넓이는 오빠만 화단이고 화단이고 오빠시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하단의 넓이는 어떻게 돼? 12 얼마? 빼기 3 그죠? 가로고 세로는 10 빼기 x 여기 10인데 x 뺀 거야 이렇게 한다. 얘가 얼마인데? 9잖아. 그럼 90 빼기 9x 제곱미터 그러면 결국에는 90 빼기 9x가 뭐 된다? 처음 넓이의 60%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처음 넓이가 10 곱하기 12 120의 60 이래 된다 말이지. 맞나? 그럼 얘하고 약분해서 없어지고 얘하고 약분 없어지고 72네. 그죠? 90 빼기 9x가 72 그러면은 9x가 얼마야? 18 x는 얼마야? 2 된다. 따라서 답이 2m 된다 이 말. x 값 구하는 거야 그냥. 따라서 x는 2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했나? 이해는 느낌 알겠나? 이해나가지고 한 개만 구합니다. 찐따같이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더 하지 마라. 오케이? 인정? 넘어가. 끝났네? 그죠? 유형책에 또 왔는데 72번 67쪽에 72번 신해는 x에 대한 방정식 푸는데 잘못 바고 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가 x는 2가 나왔댔으니까 선생님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62를 뭘로 잡았다고? p로 잘못 보았다고 하자. 자, 첫 번째 잘못 본 계산을 먼저 해보자. 그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야? 4x 빼기 3에다가 8 플러스 ax는 b 그냥 마이너스 62 대신에 b 이거 쓴다. 오케이? 이것의 해가 얼마 됐다고? x는 2 이므로 잘못 본 것의 해가 x는 2라고 문제에 나와있어. 그지? 대입하면 되겠지. 해가 나왔으니까 방정식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8 빼기 3에다가 8 플러스 2a는 b 된다 이 말이고 3, 8, 24니까 그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a는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b는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b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a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계산이 나와있으니까 바른 계산 결과가 나와있으니까 그 계산 결과에서 a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기억이 나죠? 자, 바른 계산. 그러면 4x 빼기 3에다가 8 플러스 ax는 마이너스 62의 해가 얼마라고? x는 마이너스 2라고 했다, 그죠? 마이너스 2. 이므로 대입하면 해가 되기 때문에 대입하는 거야. 아무거나 대입하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에다가 8,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2 된다고. 뭐, 찐딱처럼 저기 해가 부호가 마이너스 차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62를 62로 바뀌었구나. 이런 식으로 풀면 틀린다. 알겠어? 그렇게 답 62죠? 사람 들어. 그래, 그런 사람이다.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거야. 그죠? 논리 없이. 오케이? 자,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8, 24. 플러스 얼마야? 6a는 마이너스 62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이 양만 시켜주면 되는데 얘 계산하면 얼마에? 마이너스 32다. 그지? 맞나?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32 되니까 6a가 마이너스 30 된다. a는 뭔데? 마이너스 5 된다. 그죠? 그러면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기역에 뭐 대입한다? a는 마이너스 5 대입을 하면 b의 값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 플러스 5, 6, 30 된다. 그죠? 그러면 14가 되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b의 값이 14구나 라고 끝나는 거지. 이해했어? 잘한 거야? 여기 마이너스 16. 예? 왜? 뭐, 잘 안 보이는 인상을 했어, 소연은. 어? 내보고 인상 썼어요? 안 되지. 네. 됐어? 자, 그럼 진도를 나가봅시다. 진도 조금만 나가자. 오케이? 자, 페이지, 너희들이 몇 페이지를 펴면 되냐면, 91페이지 펴고 뜨기 하면 됩니다. 표시 바꿔서 하면 돼. 그래. 자, 큰 나머지로 5. 좌표와 그래프. 표와 그래프. 이거 첫 번째 01 바로 순서상. 그지? 좌표를 볼 거다. 라는 얘기. 첫 번째, 수직선 위에,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보자. 수직선 위에. 우리가 앞에서 정수, 유리수 할 때도 수직선 많이 다뤘는데, 그때는 어떤 표현 썼냐면, 봐봐, 뭐 이렇게 있었어. A가 있고, 여기 뭐 2 있었다, 이게. 그죠? 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 2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 A에 대응하는 수라고 표현을 했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좌표 개념을 배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A의 좌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를. 오케이? 그래서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수직선에서 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하는 수, 한 점에 대응하는 수를 그 점에 뭐라고 부른다? 좌표, 그지? 라고 한다. 라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럼 기호로는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P의 A라고 쓰는 거예요. 점 P라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해서 거기에 좌표를 적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연습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A가 있고 마이너스 2, 여기 O가 있고 여기에 0. 이제 0은 항상 원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5가 있어서 B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A의 좌표는 뭐야, 얘들아? A의 좌표는 마이너스 2. O의 좌표는 뭐야? 0. B의 좌표는 뭐야? 5. 그러면 A의 좌표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 O의 좌표를 기호로 쓰면 뭐겠어? 0. 이제 B의 좌표를 기호로 쓰면 5.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지. 괄호를 해서 좌표를 쓴다. 앞으로는 좌표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괄호를 해서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좌표 평면. 면이라는 게 나와. 그죠?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만드는. 들어본 적 있어? 네. 데카르트! 들어본 적 있어? 네. 언제 들어봤어? 국어 사원을. 국어학원에서 데카르트를 가르쳤다고? 네. 뭐 했는데, 금방?
네? 뭐라고 배웠는데? 좌표 개발. 아, 비문학 지문에 나왔구나. 네. 아, 맞아. 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수학자거든.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였더라? AB형인가 그래. 아무튼 그런데 특이해. 있다가 침대에 누웠어. 무슨 소리야? 파리 소리야. 아, 갑자기 방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 바로 잡아버리겠지. 킬러를 치든지. 그죠? 또는 뭐 그냥 안 두든지. 그 데카르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무슨 생각을 했어? 저 파리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타낸 게 바로 좌표야. 물론 이제 그 데카르트의 방은 공간이잖아. 평면이 아니고. 그래서 좌표축을 3개를 썼지. X축, Y축, Z축 이렇게 했어. 방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뭐 모서리가 있을 거냐. 저런 모서리, 바닥에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이 선으로부터 이만큼, 이 선으로부터 이만큼, 이 선으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 한 꼭지점을 위치로 잡았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만큼 오고 여기서 3만큼 오고 위쪽으로 4만큼 갔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3,4구나 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좌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알겠어? 궁금하잖아. 안 궁금해? 이 좌표 개념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우리가 휴지로도 뭐 우리나라 위치도, 그죠? 위도, 경도 이런 거 잡아가면서 하잖아. 또 잡을 수 있는 거야, 그죠? GPS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수학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공간까지 가는 거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배워. 오케이? 옛날에는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고 우리 평면까지만 배우면 되니까 평면은 어렵지 않게 하면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직선, 두 수직선. 방금 배웠던 수직선 있잖아, 그지? 두 수직선이 점 O에서 뭐한다?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인데 오고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만날 때 첫 번째 가로의 수직선을 뭐라 불러? X축이라고 불러. X축. 오케이? 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뭐라 적냐면 X를 적어.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세로의 수직선을 뭐라 부르겠어 그러면? 맞아. 수직선을 뭐라 부른다? Y축이라고 부르고 얘를 Y축이라고 부른다. 라고 해서 여기를 Y라고 적으면 돼. 자, 오케이. 이라 하고 이제 이 X축과 기준이라는 얘기야. 축이라는 것은 X축과 Y축, 그지? 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좌표축이라고 합니다. 좌표축이라 한다라는 용어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두 좌표축이 만나는
O를 뭐라고 하냐면 원점이라고. 원점이라고 한다. 아니, 원점. 기준되는 점. 오케이? 자, 이게 원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 좌표축이 정해져 있는 평면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라는 얘기야. 좌표 평면. 원점, 좌표 평면까지. 좌표를 찾아줘.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X축, 이것을 Y축. 요 점, 그죠?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원점. 누군데? 받아봐라. 어? 바로? 외할머니? 아, 그렇지. 받으면 안 되지, 지금. 받아서 친구면 내가 받으려는데. 니 누구야? 라고. 앞으로 한 번 더 전화하면 우락수학으로 등록시킨다. 맞지? 그럼 바로 다시 니 전화하고, 그럼 니 친구 바로 없어진다.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해했어? X축, Y축, 원점이라고 이렇게 두면 됩니다. 이해했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 통틀어서 이런 평면을 뭐라고 한다고?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고. 뭐 이 정도는 사실 바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간단하니까, 그죠? 근데 또 우리 반에 바보가 몇 명 있어? 4명이 있잖아. 위험하다. 그래서 좌표 평면 이런 것들하고 알면 되겠고,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던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좌표 평면을 뭐 어떤 점으로 나타냈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보는 거야. 기준선이 이제 생겼으니까, 쌤도 아까 전에 공간을 나타내는 게 선을 몇 개 그리래? 하나, 둘, 세 개 그렸다, 이거, 그죠? 맞나? 3개를 그렸는 건데, 이것도 좌표축이거든. 축이 정해지면 이제 어떤 점들을 나타낼 수 있겠다. 그걸 약속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물론 저는 약속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학을 안 하면 돼. 이제 수학을 할 거면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 점의 좌표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하기 전에 먼저 뭘 배우냐면 순서쌍이라는 거야. 순서쌍이라는 걸 배우는데, 순서쌍은 순서를 생각하여 그죠?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내는 거.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것을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하고 B하고 다를 때 순서쌍 가로로 나타내거든. 순서쌍 A, B와 순서쌍 자리 바꾼 B, A는 어떻다? 서로 다르다. 순서를 생각해서 나타낸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1, 이거 읽을 때 1,2라고 읽어. 뭐라고 읽는다고? 1,2. 이거 콤마야. 이거하고 뭐하고 다르다고? 2,2라고 다르다고. 오케이? 왜냐면 순서를 생각해서 나타낸 두 수니까. 이해돼? 그 짝지은 이게 순서쌍이라고 부른다. 이해했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이제 배워야 되는 좌표를 나타내는 거야.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그지? Y축에 각각 수선은 뭐냐면 수직인 선 얘기하는 거야. 수선을 긋고 이 수선이 X축과 X축하고 Y, X축, Y축과 만나는 점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 B라고 라고 할 때, 그렇게 순서상 A, B를 뭐라고 한다? 점 P의 좌표라고 한다 라는 얘기야. 이때 A를 뭐라 한다? 점 P의 X축과 만나는 거라서 X좌표라고 하고, B, 여기 있는 B를 뭐라고 한다? 점 P의 Y좌표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X축이 있지. 자, Y축이 있지. 여기에 뭐가 있어? 원점이 있어. 항상 좌표 평면을 그릴 때는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를 X를 안 적는다거나 Y를 안 적는다거나 원점 O를 안 적는다고 하면 얘는 틀린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냐 하면 이런 게 있다고. 여기 어떤 점 P가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죠? 봐봐. 시키는 대로 해볼게. 이 점 P라는 것을 우리가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 여기에 수직으로 내린 선과 여기 만나는 점이 있다. 얘를 A. 오케이? 여기에 수직으로 해서 Y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 여기에 대응하는 숫자가 B야. 오케이? 요것도 수직선이고 요것도 수직선이니까 여기 대응하는 숫자가 각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각각 A, B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만나는 게 A, X축과 만나는 게 A라서 X좌표, X축이 아니라 X좌표가 A,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숫자를 뭐라고 한다? Y좌표라고 부른다. 그지? 그거를 통틀어서 P의 좌표가 뭐다? A, B라고 쓰는 거야. 이해했어? 수직선은 직선이 몇 개 있어? 한 개지. 그지? 그 숫자를 몇 개 쓰는 거야? 하나를 쓰는 거야. 아까 전에 이제 P 써가지고 제일 앞에 썼던 게 있잖아, 여기에. PA 이렇게 썼잖아. 여기는 이제 좌표 평면에는 수직선이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래서 2개 쓰는 거야. 쌤, 아까 전에 이제 데카르트 설명하면서 좌표축 3개짜리 설명 한번 했지? 물론 몰라도 되지만. 그러니까 좌표 몇 개 쓰잖아. 여기로 왔을 때, 위로 갔을 때 3개를 쓰잖아. 그치, 3개. 이해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한 개 있으면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1차원이라고 불러. 알겠어? 직선이 2개 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데 2차원이라고 불러. 무슨 얘기 알겠어? 그래서 평면은 우리 2차원이야. 직선이 3개 있으면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 3차원.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 3차원 공간에 살고 있잖아. 그런 거야. 그럼 4차원은 뭐겠어? 직선이 몇 개 있는 거겠어? 4개 있는 거야. 표현을 하기 어렵겠지. 그죠? 수학에서는 다 만들 수 있긴 해. 그래서 표현을 못하지. 그치? 그런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좌표를 찍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할 거고, 그래서 점의 좌표가 나타나 있을 때 그 점이 어디에 있는지 찍는 것도 중요할 거야.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응?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좌표 평면에 찍어야 돼. 자, 이렇게 그린다 맞나? 아니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X도 적고 Y도 적고 원점도 무조건 적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딱 좌표 평면이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의가 됐을 때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1,2라는 얘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야. 여기. 오케이? 이 점 지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y축과 만나는 점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 둘, 여기라는 얘기야. 어디에서? 어떤 점에서 x축하고 y축에 점을 내렸을 때. 그러면 이 점 A라는 건 어디에 있겠어? 여기에 A라는 것이 있겠다는 얘기지. 여기에 수직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수직으로 올라가서 만나는 이 점을 A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겠지.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찍을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봐봐. O라는 건 어떻게 해? O라는 것은? 0,0. 그렇지 0,0이야. 어디에서? 좌표 평면에서는 0,0이야. 수직선에서는 O는 뭐야? 0. 0. 이게 수직선일 때 똑같은 O인데 수직선에서는 0 이렇게 되는 거고 좌표 평면에서는 이렇게 돼. 근데 아까 공간 좌표 있잖아 3개짜리. 이거는 0,0 이렇게 있지. 3개짜리.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긴 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O는 0,0 여기가 O야. 그죠? 그러면 너는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가 3이 얘가 B다. 그지? B 좌표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3. 0,0이라고 적으면 돼. 왜냐? X축과 만나는 점은 3인데 Y축과 만나는 점 0이다 이 말이야. 수직으로 내리면. 여기 이 자체가 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거야? 마이너스 2대 있는 C. C는 뭐가 되겠어? 0, 마이너스 2. X 좌표는 0이야. Y 좌표는 뭐라고?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되고 있나? 인사 알겠나? 가로 안 닫아서. 미안.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원점은 0,0이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X 좌표하고, 뭐 한다고? Y 좌표는 0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줄게. X축 위의 점의 좌표,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뭐다? X 좌표, 콤마 0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Y 좌표만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Y 좌표가 있고 여기는 뭐다? 0, Y 좌표라는 얘기.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하나만 더 설명했는데 넘겨 되겠니? 안 되겠니? 기다릴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사분면이라는 게 있어. 사분면. 분이 나눌 분자야. 면이 평면할 때 얘기하는. 오케이? 어떤 면을, 그지? 어떤 평면을 뭔다? 나눈다. 몇 개로? 4개로 나눈다. 그죠?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좌표 평면이, 그지? 어떤 평면이, 봐봐. 좌표 평면에 수직선을 그었던 얘기는 수직선이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끝까지 뻗어나가 있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뻗어나가 있는 거야. 이해했어? 수직선이니까. 수직선이 선생님 수직선 요만큼 그렸다고 해서 요만큼 있는 게 아니잖아. 끝없이 가는 거잖아. 선생님 근데 왜 여기 화살표 하나밖에 안 해? 원래 화살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약속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여기 시작되는 점이 여기라는 건 아니야. 알겠어? 이쪽도 끝없이 가는 거야, 계속.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면이라는 것을, 지금 아까 전에 X축하고 Y축으로, 그리니까. 그지? 이 평면이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눠져? 면이 4개로 나눠져. 그래서 그 4분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4분면이라는 거는 여기 X축이 있고, 여기에 Y축이 있고, 여기에 원점이 있을 때, 여기, 그제? 여기 시작이야.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1사분면이라고 불러. 자, 좌표를 생각하면,
자, 1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이 좌표는 뭐야? x 좌표도 양수고 y 좌표도 양수야. 이쪽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은 뭐 이렇게 그리면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일 거니까 우리가 x 좌표하고 y 좌표가 전부 다 양수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방향은 양성이니까 잘 지키면 돼. 얘가 1사분면인 건 알겠어. 자, 2사분면은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 몇 사분면? 2사분면이라고 불러. 4개로 나눈 면인데 그거를 했을 때 이래야 된다. 자,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 있는 점들은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여기 이런 데 만나는 거니까. 여기 만나면 그죠? y좌표는 뭐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 그러면? 제 3, 4분면이라고 부르겠지. 오케이? 그럼 제 3, 4분면은 x좌표, y좌표가 뭐겠어? 음수 된다. 이해했어? 그 다음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 그러면? 제 4, 4분면이래. 4를 많이 빠뜨리더라. 4가 2번 들어가서. 4, 4분면. 오케이? 자, 그러면 제 4, 4분면은 x좌표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치? 질문이 양수야, 음수야 물어보는데, 플러스, 더하기? 양수야, 음수야? 음수. 2개 중에 답을 해라. 보기가 2개인데.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4분면이라고는 나누는데 어떻게 한다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고 그지? 1사분면은 x좌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양수, 양수 2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음수, 양수 3사분면에 있는 좌표들은 음수, 음수 4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좌표들은 양수, 음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2,5가 있다. 자, 이건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1사분면 점이야. 양양이니까. 이해돼? 근데 마이너스 2,5가 몇 사분면의 점이야? 제 2사분면 점이야.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몇 사분면 점이야? 3사분면 점이야. 그제? 2, 마이너스 5가 몇 사분면 점이야? 4사분면의 위의 점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해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찍어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라는 이야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냐. 선생님 이런 점은요? 이런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4분면 어느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좌표축 위에 x축 좌표, y좌표 좌표 똑같아. 이런 것도 똑같아. 좌표축 위의 점은 뭐라고? 어느 하나, 둘, 다. 자, 4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책 좀 볼게요. 92쪽 볼. 1번, 2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거고 3번에는 순서상이 같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것끼리 같고 뒤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 앞에 있는 앞에 거랑 뒤에 있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으면 그런 거는 순서상이 같다고 하는 거야. 순서상이란 순서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아예 같은 숫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5번 같이 한번 해보자. 천천히. 자, A점의 좌표는 몇 분만 몇일까? 1,5. 니 대답하지 마. 뭐 배웠으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 해야 돼. A점의 좌표는 몇 분만 몇일까? 대답해. A점의 좌표는 몇 분만 몇일까? 1, 안 들린다. 목소리 크잖아, 너희들. 장난치고 놀 때 목소리 크잖아. 다 알아. 1, 뭐라고? 5. B점의 좌표는 몇 분만 몇일까? 점 찍혀 있는 걸 봐야 돼. 아니에요.
0,4야. x축 위에 있잖아. y축 위에 있잖아. 뭐 말인지 알겠지? 틀릴 수 있겠지?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틀릴 수 있다니까. 자, C점에 잡혀놓은 걸 몇 몇일까? 잘 봐야 돼. 마이너스 2 아니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잖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해했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나? 주빈이 알겠나? 그 다음에, D. D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1,3. 소연아 되고 있나? 대답 왜 안 하노? 치기 빌라. 소연이만 물어볼게. E 잡히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천천히. E 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고.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5. 됐어? 주빈이 F 좌표 몇 콤마 몇이야? 0. 틀렸어. 3 콤마 0. 그래서 조심해야겠지? X 좌표가 0인지 Y 좌표가 0인지 봐야 돼. 알겠어?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몇 사분 메뉴에 있는지 찾을 수도 있겠고, 뭐 해결하면 되겠고, 거기 뭐 대칭 같은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래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프 개념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숙제랑 목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몇 분 남으니까 수정할 거 수정 먼저 할게요. 숙제는 개념책이 94쪽까지, 목표도 94쪽까지. 네. 목표는 86부터 시작할게요. 아니다. 목표 86부터 아니다. 목표는 82부터 다녀. 우리를 82부터 해서. 그 다음에 속죄는 92부터 94까지고, 그 다음에 유형책은 69부터 숙제지. 그 다음에 목표는 어디부터냐 하면 63부터 68까지 그때가 유형책. 그 다음에 69부터 좌표 72까지 유형책 해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로 선생님은 소개한 게 있으니까 프린트는 146까지, 시작점은 144부터 아니다, 144부터 146까지 프린트. 그 다음에 숙제가 책 수정까지 있습니다. 책 수정, 프린트 수정. 다음 시간까지 다 끝낼 거예요. 안 끝내면 안 돼요. 자, 시간 조금 남아있으니까 수정하세요.